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전, 전쟁, 또 내전 이러다 보니까 멕시코라는 나라에 뭐 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빌려 쓴 돈을 못 갚겠다. 다시 한번 디폴트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또 디폴트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다시 또 개입을 한 게 누구냐면은 이 유럽의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군대를 파병을 하는 거죠. 돈 내라. 돈 띄워 먹었으면은 니들이 대가를 치러야지. 어딜 돈을 떼먹어. 그래서 프랑스군이 파병이 됩니다. 그럼 평소 같으면 유럽 세력이 미국 대륙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제일 극력 싫어하는 건 미국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했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여력이 없는 상태고 프랑스가 이렇게 뭔가 힘을 쏟으면 영국이 뭐라고 할 텐데 영국 같은 경우도 스페인한테 돈 떼인 게 있으니까 니들이 가서 돈 좀 받아와줘 그러면서 이제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멕시코를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나라 멕시코, 메히코. 네. 어렵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그 나라의 뭐 문화 같은 것들도 좀 살펴봤고요. 술, 먹는 거, 그리고 이제는 좀 지난날 한번 되짚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이제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멕시코 역사는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멕시코 역사요? 네. 멕시코면 그 무슨 아즈텍 문명 뭐 이런 거. 보통 아즈텍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는 뭔가 이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 옛날에 뭐 미국과 전쟁도 했다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서양 사회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래 뭐 프랑스가 쳐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 이 나라가 무슨 혁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혁명.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막 되게 파편화된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뭔가 들어서 알 것 같은데 흐름은 없구나. 이게 흐름을 알기가 좀 어려운 나라가 이제 멕시코고요. 사실 거기에는 또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나라 역사를 안다 그러면 쭉 있다가 이제 체제가 이제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으로 바뀌면 공화정이 쭉 가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토착 뭐 아즈텍 이런 게 있다가 그다음 스페인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독립을 하면서 왕정이 됐다가 공화국이 됐다가 또 왕정이 됐다가 공화국이 됐다가 일반적인 흐름이랑 좀 흐름보다 훨씬 이 진폭이 크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널뛰기 하는 듯한 느낌이 이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잘 알고 있는 아즈텍이 이쪽이죠? 그렇죠. 잉카는 좀 더 밑에 쪽이고. 잉카는 페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멕시코는 아즈텍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즈텍은 뭐 한 13세기 쪽부터 이제 모습을 드러내다가 지금 이제 멕시코 기준으로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했다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시티 옛날 명칭이 이제 테노치티틀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고 있던 뭐 이제 제국이죠. 근데 이제 뭐 수도 인구는 뭐 한 10만 명 정도 됐고 전체 인구는 한 500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도 꽤 큰 나라. 인구수로. 그러니까 뭐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00만 15세기 뭐 이 정도니까 사실 비등비등한 머릿수로 보면은 그런 이제 나라인데 실제로 이제 뭐 아즈텍, 잉카 뭐 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이제 침략자, 스페인 정복자라고 그러죠. 그 콩키스타도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세계사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등장하는 게 아즈텍. 그리고 에르난 코르테스. 코르테스가 이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즈텍 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양반도 이제 평지풍파가 많은 양반인데 코르테스요? 한번 뭐 코르테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제 아즈텍이 어떻게 이제 붕괴됐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르테스는 당연히 이제 스페인 사람이었고 뭔가 이제 신대륙에서 자기의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려고 1504년에 이제 산토도밍고 지금 아이티 이쪽으로 이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뭔가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됐다. 근데 그거 발견하고 정말 얼마 안 있다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도 많고요.
뭔가 뜻과 꿈이 이제 있다. 네. 있어 보이면 달려드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10여 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예, 제가 요즘에 그 원자재 이 중개와 관련된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네. 그 책에도 보면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많구나. 네. 예,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으면 새로운 기회만 있으면 뛰어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네. 그래서 이 코르테스는 1504년에 산토도밍고에 갔다가 1511년에는 이제 스페인이 쿠바를 침공할 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뭔가 이런저런 공무원 생활 네. 비슷한 것을 좀 하다가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1517년에 쿠바에 있던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중미, 그러니까 북미 이제 이 본토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네.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유카탄. 예,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하게 됐는데 이때 상륙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원주민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충격을 받는데 이제 살아 돌아온 이제 생존자가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써 있는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뭐예요? 황금이 널려 있다. 아. 예. 황금 그러니까- 천지다. 예, 가면. 황금 천지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저기 스페인 탐험대가 이제 만약에 정말 전멸을 했으면 조금 더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금이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퍼지니까 당연히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18년에 이 코르테스는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네. 하게 됩니다. 아. 예, 뭐 여기서 약간의 이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나는 이제 간다. 네. 라고 그래서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딱 했는데 상륙을 하고 보니까 이 지역이 되게 복잡한 동네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아즈텍 제국이 이 지역을 확고부동하게 탁 차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침략한 스페인 사람들이 뭐 천연두, 말, 뭐 화약 무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네네. 확 붕괴시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 사실 이 아즈텍 제국이라는 것들은 이제 통치자였고 이 유카탄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이 아즈텍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족들도 부족들이 많았군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즈텍 뭐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즈텍의 사실 가장 특징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발을 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인신공양 문화가 매우 강했어요. 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네. 근데 뭐 재물 뭐 한두 사람 바치는 것 정도야. 네. 여러 나라에 있었지만 이 아즈텍 제국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달랐어요. 100명씩 바쳐요? 뭐 4자리? 5자리? 네 자리. 5자리 수까지 나오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인 조사라든지 어. 그다음에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매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신공양 누가 했겠어요? 만만한 애들 잡아와서 시키는 거죠. 주변 부족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반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르테스는 이제 이 아즈텍이라는 제국이 여기 제일 힘이 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부족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페인 군대 쫙 일사불란하게 쫙 밀어붙여가지고 이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원래 제국이라는 게 아즈텍 제국 같은 경우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500만인데 네네네. 뭐 수백 명이 상륙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멸망을 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는 이런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길잡이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족들의 관계를 파악을 하면서 이제 아즈텍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즈텍도 제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소식을 접해 듣는 이제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었죠. 네. 당시 아즈텍을 다스리던 사람은 이제 몬테수마 2세라는 이제 그 황제 뭐 왕이었는데 뭔가 이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죠. 네네. 예, 스페인 우리가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 상륙을 했고 이 점점 이 수도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천둥 같은 소리, 총. 총, 그 다음에 뭐 이 칼로 베면 갑옷까지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다. 철제 무기. 이때는 아직 이 아즈텍은 철이 철제가 없었어요. 예, 철제가 없었으니까. 예, 이것만 해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이제 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동네 그렇게 큰 동네가 없었구나. 없었죠. 네,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공포감을 자극하는 거죠. 네. 막상 봐도 무섭지만 실제로 이런 소리를 이제 전해 들으면 더 무섭잖아요. 공포감이.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몬테수마 2세는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코르테스를 그냥 무력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로 초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얼핏 생각하면 야 금이 많은 나라의 왕이 나를 불러. 몇몇 전투에서 내가 이겼어. 그러면 이제 의기양양하게 막 갈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나 이 코르테스 본인도 야 이거 함정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아즈텍은 그냥 순순히 무슨 말로 타협을 본다든지 이럴 생각이 별로 없었고 유인해서 뭔가를 이제 공격을 할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는 이제 이러한 방비를 딱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기습을 하니까 바로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리고 이제 맛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네네네. 예.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아즈텍 그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으로 이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이제 자기 수가 이제 다 들키니까 몬테수마 2세도 자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만납니다. 네. 근데 만났는데 여기서 코르테스가 만나자 말자 바로 이 몬테수마 2세를 인질로 잡습니다. 뭔가 협상이든 뭐 대화든 하자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인질을 잡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배신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잔인무도한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니 우리는 소수고 지금 다수의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안전판을 도모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코르테스가 여기 왜 왔겠어요? 거기 뭐 금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 거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왕을 인질로 잡고 야 금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즈텍이 순순히 이제 뭐 금을 모아서 갖다 주고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병력을 모아가지고 여기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걸 아니까 기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노치티틀란 수도 안에서 대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수도에서 예. 그래서 이제 머릿수에서 중과 부족으로 밀리는 이 스페인, 아무리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1대 100으로 싸우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멸하는 상황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는 이제 부하들이 숱하게 죽어나가는 와중에 이제 정말 구사일생으로 예, 혈로를 열고 탈출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즈텍은 이제 여기서 계속 병력을 보내가지고 쉽게 정복한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르테스를 막 추격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위기를 이제 넘기면서 안전한 지역까지 이제 대피를 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코르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들을 날 속여서 죽이려고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사실 뭐 근데 코르테스가 잘못한 것도 많죠. 네. 어쨌거나 이 코르테스는 이 인신공양의 피해를 입었던 아즈텍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이 부족들을 조직적으로 이제 다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모아 보니까 반 아즈텍 연합을.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만 명 이상을 모아야 됩니다. 이야, 거기서? 예, 반 아즈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세력을 뭐 느슨한 연대겠지만 어떻든 간에 뭐 당시 스페인 기록으로 보면 한 12만까지. 그러면 스페인 병력은 몇 명이었냐?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900명이었습니다. 야, 900명 중에 또 상당수는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900명이 12만 명과 더불어서 다시 아즈텍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천연두. 네. 예, 같은 질병들이 이제 번지면서 아즈텍이나 뭐 주변 부족 같이 데리고 가는 부족들도 막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12만 명이라는 병력은 지금도 많은 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즈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중과 부족으로 이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1521년에 이제 멸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페인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일방적으로 다 때려잡았어, 뭐 무너뜨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역마다 뭐 페루의 잉카, 그다음에 뭐 마야, 아즈텍 좀마다 스토리들이 달라요. 결론은 똑같지만 예,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좀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대략 한 3년 만에 정복해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즈텍을 멸망시켰으니 코르테스는 이거 내 땅, 이라고 선언을 이제 하고 26년까지 한 5년 동안 왕처럼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막대한 부를 이제 축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즈텍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에서 이제 보내준 사람인데, 내가 점령했으니까 내 땅. 이러고 이제 있었던 거죠. 또 하필 또 당시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남미나 이쪽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스페인 지역에서 전쟁이 끝나고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이 끝나고 보니까 어쭈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가가지고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물론 이제 찔끔찔끔 이런저런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보내주긴 했는데 난 쟤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제 카를로스 1세, 당시 스페인의 이제 황제였던 이제 카를로스 1세가 너 월권 네가 너 뭔데? 멋대로 뭔데 뭐 왕처럼 그러고 굴고 있냐. 네. 일거에 이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면을 시키면 사실 이제 누구든지 이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르테스는 이제 자기의 억울함, 나 열심히 그동안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파면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왕의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하면 이제 스페인군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열심히 소명을 합니다. 네네. 저 열심히 했고요. 그동안에 레터도 보냈는데 전쟁이 바쁘셔가지고 아마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 저 열심히 오해 푸시고. 저 열심히 금도 보냈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래저래 했었습니다. 네. 진짜 불러주시면 제가 왔죠. 근데 안 불러주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 듣자 보자 하니까 뭐 그래 공도 있고 어차피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가 셀프로 챙겨간 게 좀 괘씸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 그러다가 이제 1540년까지 그래 그러면 너 그냥 총독해. 그래서 아즈텍을 다스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고 다른 전투에 또 유럽 전투 휘말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꽤 오랫동안 통치를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즈텍 문명은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 콩키스타도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화약, 강철, 기병 뭐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제 변화였는데 그래서 이제 멕시코라는 지역들은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인의 네.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즈텍 문명 지역뿐만 아니고 스페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북쪽, 남쪽으로 이제 더 이제 영토를 이제 넓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북쪽, 지금의 뭐 캘리포니아, 네. 뉴멕시코, 뭐 텍사스 이쪽 지역까지 저까지 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는 지금 뭐 거의 파나마 이제 근처까지 이제 네. 넓혀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영토를 잡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스페인 쪽은 이제 지금의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이제 별도의 식민지, 저 남미와는 구별되는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다스리게 됩니다. 누에바 에스파냐. 예, 누에바는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뉴겠죠. 그러네요. 뉴. 예, 신 에스파냐. 스페냐 정도로 되는데 이 누에바 에스파냐는 이제 되게 넓어요, 면적이. 네. 지금 뭐 이제 멕시코 땅, 그다음에 북쪽 그 지금 미국 남쪽 지역뿐만 네. 아니고 필리핀, 괌 이 지역도 다 행정구역상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로 다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금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됐던 이제 유카탄 반도, 네. 예 여기에서도 대규모 은광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산 은이 전 세계를 이제 휘감는 시대가 이제 네, 열리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유카탄 반도에서 캐낸 은이 현재 멕시코 서부에 있는 아카폴코라는 이제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으로 들어온 은들이 중국 네. 또는 이제 일본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태평양의 무역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태평양을 건너요? 그렇습니다. 이 넓은 예. 바다를. 예.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이 있고 돈이 네. 있으면 뭐든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우리는 지금 그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넉넉고 지루한 이제 인생을 사느니 뭔가 모험과 한 방을 이제 노리는 삶을 이제 살았던 거죠 보면. 네. 진짜 대항해 시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항해 시대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은, 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산업 뭐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데 실패해 가지고 네. 점점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고 이 사실 스페인은 이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좀 서투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투르다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뭐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본국에 위협하는 뭔가 발전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영국도 이제 미국을 식민지로 뒀잖아요. 미국에서 뭔가 공업, 산업이 발전하는 것들을 별로 원치 않았어요. 너희들은 열심히 농사나죠. 옥수수나 뽑아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였던 것처럼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은 지금도 유명한 게 올리브, 네. 포도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후도 비슷하니까 스페인도 사실 해볼 만한 지역인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멕시코 쪽에서는 못 기르게 해요? 예, 못 기르게 합니다. 너희들이 필요하면 본국에서 갖고 가. 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보다 훨씬 더 올코트 프레싱으로 이제 틀어막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멕시코에 있는 이 원래 뭐 사람들 대부분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네. 계속 스페인 그 지배자들한테 수탈을 당하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돈 벌 만한 것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참한 상태로 네네.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분노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부님들.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 천주교 국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예,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네. 주로 이제 처음엔 포교 활동도 하고 전도 활동도 이제 쭉 했는데 그러면서 멕시코의 농민들하고 같이 이제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너무 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분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겔 이달고라는 이름의 이제 신부님이셨는데 네. 아니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뭐 농사 짓는 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올리브와 포도 농사하는 법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 스페인 이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국가 기밀을 누설해? 아, 그 정도 중요했군요. 예. 그러면서 당국이 너 자꾸 그러면 본국으로 보내는 수가 있어. 예.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달고 신부님이 되게 이제 강성이셨던 모양이에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1810년 11월 16일 날 그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네. 선언을 합니다. 뭘 선언해요? 야, 스페인으로부터 우리 독립하자. 신부님이? 예. 와, 그래요? 우리 수탈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제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가만둘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떻든 간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이거를 표출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 인도해주고 이끌어야 되는데 사실 종교인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존재죠. 앞에서 나서서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어떤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옆으로 쫙 퍼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를 따라서 우리도 독립을 해서 뭔가 잘 살아보자. 그 독립운동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달고 신부와 이제 많은 스페인 이제 멕시코 농민들이 네. 멕시코 시티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뭐 멕시코 이제 스페인 당국의 이제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결국 그 1년 정도 지난 이제 1811년 6월 달에 체포가 돼서 이제 총살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신부님인데. 예. 근데 이제 하지만 한번 이제 이렇게 불꽃이 딱 일어나니까 그 후로부터 이제 계속적인 이제 독립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호세 모렐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또 농민들을 끌어모아서 네. 이제 멕시코 독립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만 1815년에 스페인군 사령관이었던 데이투르 비데라는 이 사령관이 이끄는 스페인군에 의해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항쟁들을 막 진압을 하고 있던 이 사령관 데이투르 비데는 야 이게 지금 무력으로 이렇게 하나씩 맞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때는 벌써 19세기잖아요. 네. 19세기인데 나폴레옹 전쟁이나 이런 거를 치르면서 스페인 당국이 뭔가 자기가 알던 그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스페인의 어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이 머나먼 곳에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국이 이상해지고 있어. 그리고 계속 그 농민들은 뭔가 이제 항쟁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죽고 죽이는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던 사령관이 반기를 들고 내가 왕이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 제국으로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 되게 뜻밖이죠. 네. 그 진압하던 사람이 그냥 내가 왕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름도 그럴싸하게 아구스틴 1세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진압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상황은 정리되겠네요. 그렇죠. 더 이상 뭐 자기 거릴 게 없으니. 예. 그래서 일단은 다들 이제 놀란 거죠. 스페인 본국도.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도 이거 도대체 뭔 멍미?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821년에 이 멕시코라는 어떤 지역이 하나의 별도의 독립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명색이 이제 제국으로
되게 되는 거죠. 멕시코 제국? 예, 그래서 멕시코 제1제국입니다. 제1제국 뭐 2제국이 있어요? 그럼 뒤에는 2제국이 있다는 소리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아구스틴 1세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영토는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던 만큼 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 진짜 넓은 거예요. 멕시코고 현재가 멕시코가 우리 한반도의 20배인가 그랬으니까 예. 저건 훨씬 넓은 거 훨씬 아니에요? 넓죠. 미국에서도 제일 알짜 캘리포니아, meg시코, 텍사스 다 갖고 있는 거죠 보면은. 와. 예. 저 상당히 이제 넓은 지역의 영토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독립을 했어라고 쳐다를 봤는데, 뭐 별로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이상하게 이제 소수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대지주들이 뺏어가는 건 똑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821년에 이제 제1제국을 선언을 했지만 네. 2년 만에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구스틴 1세는 이제 왕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탈리아로 이제 추방되게 됩니다. 아. 예. 2년짜리 제국이었던 거죠. 아,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예. 네. 그 왕을 이제 쫓아냈으니까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왕을 밀어냈으니까 이제 야 우리가 이제 뭘로 이제 나라를 가야겠냐. 근데 보니까 저 황제 같은 저 뭐 왕노름, 황제 노름 지겹지 않냐.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다 좀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가보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공화국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고 헌법을 만들자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헌법을 모방한 연방제 헌법을 네. 이제 만든 제1연방공화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제국 한번 잠깐 있었다가 예. 2년 만에 빠그라지고 네. 공화국으로. 공화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당시 헌법은 상당히 미국 헌법을 이제 많이 참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 미국 헌법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면 당시로서는 사실 되게 파격적인, 혁명적인 이 생각을 많이 담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뭐 바로 윗나라니까 네네. 참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1연방공화국을 이제 창설하는데 도움이 됐던 이제 독립영웅 과달루페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이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워싱턴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독립전쟁을 이끈 사람을 이제 그러네요. 예. 대통령으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과 이제 멕시코의 차이는 뭐냐? 미국은 어쨌든 워싱턴이라는 하나의 사람이 확실한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방의 여러 세력들이 왜 너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이제 밀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빨이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 우리 삼국지 네네네네. 예, 동탁 반동탁 연대 했던 이제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던 많은 장군들, 카우디오라고 부르는 이 장군들끼리 또 다툼을 벌이는 거죠. 내가 더 힘이 세, 내 거야, 뭐 너 거야. 그리고 이제 수도에서도 자꾸 이제 쿠데타 시도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불안해지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원래 멕시코에서는 옛날서부터 스페인에서 넘어와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쥐고 멕시코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삐딱선을 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페인 출신들의 어떤 귀족들 원래 이제 멕시코가 이제 식민지 시절 때부터 이제 서열상 제일 위에 있던 이 귀족 계급들을 이제 페닌슐라라고 불렀는데 페닌슐라를 반도? 예, 반도. 네, 네. 예, 이베리아 반도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네. 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 네네네. 얘네들을 쫓아내고 얘네들 땅을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1827년에 이 페닌슐라들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페닌슐라에서 온 사람들을. 예, 너 돌아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페닌슐라라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그나마 있던 산업들, 경제 체제에서 이끌던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재벌 네. 가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쫓아내고 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세게 이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이제 세력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반교회주의 정책을 막 밀어붙입니다. 전교 분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는데 네. 원래 뭐 수백 년 동안 이 천주교의 강한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이 멕시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선 넘지. 그러면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다가 1833년에 네. 산타 안나라는 또 이 양반도 이제 독립 영웅이었는데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타 안나는 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연방제 이거 별로 안 좋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연방제를 해서 우리가 해봤는데 각 아닌 것 같아. 지역별로 막 그 들고 일하는 놈들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 네. 중앙집중공화국이라는 좀 말이 번역하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중앙 집중형의 예. 우리나라 같은. 예. 네. 새로운 이제 강력한 이제 이런 공화국으로 이제 변신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방 분권 인정 안 하고. 예, 지방 분권 인정 안 하고 중앙에서 시키고 다 관리 내려보내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지방에서는 아니 네가 뭔데? 라고 일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총들을 들고 또 이제 들고 일어나는 아이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산타 안나는 네. 되게 유능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때려잡습니다. 지방 토들 뭐 이런 사람들. 예, 네. 다 때려잡아요. 그래서 그냥 쭉 갔었으면 아마 멕시코가 또 당연히 바뀌었을 텐데 네. 북쪽에서 이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던 텍사스 네. 지역이 이제 1835년에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키고 우리는 동의 못함. 니들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836년에 텍사스는 별도의 공화국을 선언함. 우리 멕시코 아님. 독립을 해요? 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36년 3월 6일 날 우리 서부 영화에 맨날 보면 나오는 이제 알라모 전투 요새에서 네.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막 나왔던 것들은 뒤에 이제 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또 약간 부추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래 여기는 뭐 그 당시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금의 텍사스라는 지역은 공인된 멕시코 땅인데. 멕시코 영토였어요. 네. 멕시코 영토였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계속 이제 이주를 이제 해오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텍사스를 다스리고 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거 뭔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쫓아내려고 이제 시도들을 했는데 이 미국의 지원을 얻었던 이 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이제 텍사스에 일어난 반란이 이거 심상치 않아. 규모가 꽤 크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산타 안나가 직접 이 텍사스까지 이제 올라가서 진압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 산타 안나가 네. 대통령인데 포로로 잡힙니다. 텍사스한테? 텍사스한테 포로로 잡혀요. 아이고. 대통령이 잡히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잡히니까 이제 뭐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1836년에 텍사스 공화국을 네. 인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의 텍사스 공화국은 지금의 텍사스 네. 플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이 지역을 다 묶어서 그냥 텍사스 공화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텍사스는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약간 좀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별도의 하나의 어떤 세력이다. 뭐 지금도 전기 이제 연결 안 돼 있잖아요. 텍사스는. 그래요? 예, 자기들끼리 따로 써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년쯤 전인가요? 그 정전 났을 때 텍사스만 정전이 난 이유가 미국 다른 지역이랑 이 전력망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라는 거죠. 텍사스 약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이 산타 안나 대통령은 눈물을 머금고 허락을 하게 되는데 조건 하나만 붙입니다. 너희들 미국이랑 붙으면 안 돼. 미국한테만 가지 마라. 미국 연방에 가입하면 안 돼. 미 합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텍사스 공화국이라고 별도의 독립된 국가로 있는 거는 인정할게. 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텍사스 그렇게 합의를 해요. 예, 공화국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숨을 돌렸나 싶었는데 1838년에 이번에는 또 바다 건너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어디로요? 멕시코로? 멕시코로. 돈 갚으라고. 돈? 예, 돈 빌렸었어요? 예, 돈을 빌려 쓴 거죠. 신생 독립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를 보내서 돈 내놔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프랑스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반란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번이 기회다. 저 산타 안나 다시 쫓아내고 뭐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산타 안나가 이번에도 다 반란군을 때려잡는데 성공을 능력은 있네 이분이. 예, 능력은 있어요. 네. 반란군을 이제 때려잡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자식들 내가 정말 여지를 줬더니 마구 닫는다 싶어서 아주 강력한 독재자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얘는 말로 하면 안 되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언론도 다 폐간, 말 안 듣는 사람 감옥에 막 집어넣고, 예, 이러면서 이제 잠잠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모습이 굴러가요? 굴러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쉬웠던 자기의 치욕의 순간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텍사스? 예.
설마 그거 복수하러 가요? 예. 그래서 1842년에 이제 병력들을 쫙 이끌고 텍사스 이제 원정군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만 집니다. 예. 또 모양 빠지네. 모양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텍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니들이 연방에 가입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독립된 공화국으로 있었는데 서로 인정하자며. 또 쳐들어와?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지. 라고 그래가지고 1846년에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 이제 가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미국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안나 이 양반이 좀 문제가 있네. 뭐 근데 사실 이제 이 겉으로 보면 또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텍사스는 점점 자기 거로 이제 되고 있었던 거죠. 계속 부추기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었던 이렇게 거죠. 가나 저렇게 가나 예. 갈 길이었을. 그러니까 이제 이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 가입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선전포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멕시코가 뭐 국력 차이가 뭐 지금처럼 크게 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846년 4월 25일 날 양측이 이제 무력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미국도 멕시코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기회만 생기면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목표는 텍사스가 아니고 이제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를 이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공화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런 지역들을 연달아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847년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애리조나나 뉴멕시코, 그다음에 텍사스 이 지역까지 대부분 다 이제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멕시코는 이제 계속 전투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다면 멕시코 본토를 쳐서 이들 혼쭐을 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 해병대가 베라크루즈, 동해안 지역에 있는 베라크루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멕시코 시티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47년 9월 달에 차플테펙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멕시코 군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고 멕시코 군도 여기서 이제 총력을 다해서 이제 미국과 방어하지만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 날 이제 미 해병대가 이제 멕시코 시티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1848년 2월 달에 이제 과달루페 이달고 협정이라는 이름의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텍사스가 이제 미국 땅으로 되는 거고 지금의 이제 리오그란데 강이 국경선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 국경선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보시면 얼마나 많은 땅을 뺏겼냐라고 보시면 거의 한 40%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한테 도둑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진짜 다 넓은 주들 다 먹었네. 예. 정말 만약에 지금 저 땅이 다 멕시코 땅이고 나머지 땅이 미국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없죠. 텍사스 원유도 이제 멕시코 원유죠, 보면은. 미국이랑 거의 뭐 넓이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정말 달랐을 법이었던 거죠. 저 땅들을 이제 미국이 다 일방적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냥 다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팔아라. 계약은 그렇게 형식을 취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땅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오클라호마 뭐 이런 지역의 일부 땅들은 한 1,500만 달러 정도를 주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뒤탈은 없죠. 나중에 뭐 우리가 뺏겼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돈 주고 산 거니까. 일단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합의를 하고 넘겨주기로 했었으니까 하긴 했지만 멕시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날강도 같은 놈들한테 뺏겼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우리는 애를 많이 낳아서 점령을 하겠다. 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 멕시코 사람으로 채워지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멕시코 정부는 이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독재에 반발하고 있던 자유주의 세력들은 다시 옛날 이 헌법이 낫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제2 연방공화국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6년에 제2연방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야, 이 보수주의자 그다음에 독재 해보니까 남는 게 뭐야? 미국한테 전쟁에서 다 뺏기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맞았어. 라고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종교 분리, 네. 그다음에 교회 재산 몰수,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니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재산을 뺏을 권리는 없잖아. 라고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내전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만 이 1860년쯤 되면은 이제 미국 지원을 받은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후아레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이제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전, 전쟁, 또 내전 이러다 보니까 멕시코라는 나라에 뭐 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빌려 쓴 돈을 이제 못 갚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디폴트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또 디폴트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다시 또 개입을 한 게 누구냐면은 이 유럽의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네. 군대를 파병을 하는 거죠. 돈 내라. 돈 띄워 먹었으면은 니들이 대가를 치러야지. 어딜 돈을 떼먹어.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파병이 됩니다. 네. 그럼 평소 같으면 유럽 세력이 미국 대륙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제일 극력 싫어하는 건 미국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했을 텐데 네. 이 당시에는 그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여력이 없는 상태고 프랑스가 이렇게 뭔가 힘을 쏟으면 영국이 뭐라고 할 텐데 영국 같은 경우도 스페인한테 돈 떼인 게 있으니까 니들이 가서 돈 좀 받아와 줘. 라고 그러면서 이제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멕시코를 네.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점령을 하게 되고 1864년에 오스트리아 프란츠 요세프 황제의 동생이었던 막시밀리아노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너 여기서 멕시코 왕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2제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제2제국이 프랑스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스페인도 지겹고 미국도 지겨운데 프랑스까지 들어와가지고 깔짝대는 거죠 보면은. 이거 바로 또 쿠데타 일어나겠는데. 이거. 그래서 1864년에 네. 이제 막시밀리아노 1세가 프랑스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막시밀리아노 1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아는 거죠. 프랑스가 날 밀었지만 내가 여기서 왕으로 호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잘 알면서 이제 보수파 그리고 자유주의자 모두한테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잘 해보자. 안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계속 외세한테 휘말린다라고 그러는데 보수파나 이 자유주의자 모두 막시밀리아노 너는 굴러온 우리지.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마침 이제 남북 전쟁을 끝내고 이제 한숨을 돌린 미국이 멕시코에 들어와 있는 이제 프랑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라고 그러면서 다시 이 자유주의자 세력들을 지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필 또 프랑스는 이때 프로이센 때문에 이제 유럽 대륙에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멕시코까지 힘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64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이제국은 단 3년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제 철군을 하게 되면서 이 멕시코 뭐 반군이란 반군이고 멕시코 독립 세력들은 막스밀리아노 1세를 이제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양반도 좀 억울하겠다. 억울하죠. 졸지에 끌려와서 끌려갔다기보다는 뭐 그냥 와서 생각도 없던 방치하고 그렇죠. 3년하고 처형 당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가요? 멕시코 역사. 그러니 진짜 뭐 이렇게 연결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뚝뚝 나오고 누가 뭐 강력하게 딱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쭉 이어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만들자 말자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뭐 공화국이 됐다가 제국이 됐다가 다시 공화국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사실 이런 영향들이 지금까지 이제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뭐 어느 동네 놈들이야 뭐 다 죽여버려 쓸어버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각 지역별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힘들이 이제 되게 많았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하여튼 아즈텍이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아즈텍으로부터 피해봤던
뭐 여러 부족들이 좀 있었고 예. 거기 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코르테즈가 아즈텍 수도까지 들어가서 이제 왕 인질 삼아갖고 어떻게 잘 하다가 한 3년 만에 제끼고 결국 이제 그 나라 차지해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으나 한 20년 잘 해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식민지 통치를 그러네요. 이제 한 200년 예. 이제 받다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1810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1800한 그 60년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년 사이 계속 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격동 50년 뭐 격동 이런 50년이죠. 네. 예. 그것도 이제 그 내부에서만 격동이 아니고 네. 외부 전쟁 미국 뭐 이렇게 그렇죠.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뭔가 국가를 내가 잘 발전시키고 안정화를 뭐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일단 뭐 반란군 오나오나 이거부터 보는 게 그러니까 뭐 반란군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대통령이 되는 시절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 하여튼 고대부터 지금 거의 19세기 중반까지 한번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좀 근현대사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또 100년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보죠. 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